자, 내일 일단 첫 경기는요. 첫 경기 이제 토론토 대 클리블랜드. 저는 첫 경기부터 좀 언더 냄새를 맡고 있다고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선발 투수들부터가 굉장히 안정적인 활약을 하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에요. 최근에 류현진 선수 이제 복귀해가지고 4경기 동안 1.89 적어드리면은 류현진. 토론토는 어찌 보면 이런 좌완 선발에 좀 이닝도 먹어주고 이런 선수가 절실했는데, 류현진 선수가 이닝까지 좀 잘 먹어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내일 4시 경기인데 이거 보고 싶긴 한데, 무튼 제가 그리고 류현진 선수는 좀 올려치고자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류현진 선수에 대해서 이제 제가 몇 번 이걸 보여드리긴 했었어요. 류현진 선수의 이제 후반기 몇 경기, 물론 몇 경기 안 나왔지만 복귀 후에 로케이션, 류현진 선수의 최고 장점은 이런 로케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 원하는 곳에 제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건데, 류현진 선수가 이제 복귀 후에 일반적으로 올 시즌 평균 이 스트라이크 존에 이렇게 꽂아 넣는 비율이 리그 평균이 39%래요. 39%. 근데 류현진 선수는 48.5%로 스트라이크 존, 말 그대로 이런 그 로케이션을 잘하고 있다. 상대하기 까다로운 공들을 잘 던지고 있는 선수다. 제가 저번에 이거 카를로스 로돈을 얘기할 때, 로돈이 이거 그냥 평균 수준이어서 올 시즌에 좀 제구도 별로고 삼진도 많이 못 잡고 그러고 있다고 했는데, 류현진 같은 경우는 이 스트라이크 존에 꽂아놓은 능력이 리그 평균보다 10% 이상을 상회를 하더라. 근데 이거를 좀 비교를 해보고자, 올 시즌에 이래 좀 제구로 소문난 선수들, 볼넷이 상당히 적은 커비 그리고 애플린을 조사를 해왔는데요. 제가 커비를 보니까 이 존에 꽂아놓은 능력이 리그 평균보다 45.5%, 6%가량 높다. 커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올 시즌 뭐 제구력으로는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선수고, 이렇게 존에 꽂아놓은 능력 동안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원하는 곳에 제구를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훌륭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아마 제구가 9이닝당 볼넷 개수가 아마 리그에서 세 번째로 적은 선수가 애플린으로 알고 있는데, 애플린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땅볼 유도율이 올 시즌에 특히 좀 좋아졌다. 싱커가 원래 가장 많이 던지는 구종이었고, 커브랑 커터 이런 거를 많이 던진다고 했는데, 그 때문에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존의 하단부로 제거가 잘 되는 모습이 보여요. 애플린 같은 경우도 올 시즌 존으로 꽂아놓는 게 리그 평균보다 한 6%가량 높다. 뭐 류현진 선수가 이런 두 명의 친구들에 비하면은 보시다시피 점이 많이 부족하죠. 이렇게 표본은 적은 편인데 확연하게 본인의 스타일, 제구가 좋은 모습은 유지되고 있다. 뭐 체인지업이나 뭐 이렇게 직구 같은 게 힘만 더 받으면은, 그리고 이닝만 좀 더 던져준다면은 토론토로서는 기대했던 모습을 아마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저는 일단 하고 있고요. 뭐 계속해서 이제 로건 알렌도 얘기를 하면은, 로건 알렌도 상당히 훌륭한 활약 펼치고 있죠. 후반기에 특히 로건 알렌의 후반기. 이거 제가 적어드리는 거 형님들 괄호 안에 적혀있는 거는 피홈런 개수예요. 후반기 41이닝 동안 3.07의 방어율에다가 피홈런 6개다 뭐 이런 건데, 내일 이게 낮 경기잖아요. 로건 알렌은 낮 경기에 상당히 훌륭합니다. 낮 경기에 1.60입니다. 올 시즌 1.60. 밤 경기보다 오히려 낮 경기에 더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토론토도 5할 승률 이상의 팀인데, 얘도 5할 승률 이상의 팀한테는 2.51, 낮은 팀한테는 3.97로 강한 팀한테 오히려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최근에 토론토의 주전 포수로 올라선 보 네일러랑 같이 던질 때는 2.36으로 좋은 활약을 해줬다. 여러 가지 면모들이 이 로건 알렌한테 상당히 웃어주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양팀이 빠따 얘기도 해야 되는데, 토론토나 뭐 클리블랜드나 최근에 빠따적으로 이렇게 뭐 마땅히 내세울 거는 그렇게 없다고 보여요. 저는 그것도 따졌을 때 양팀 다 홈런 수나 볼넷 수나 그렇게 뛰어나진 않다. 특히나 토론토 같은 경우 최근 3경기에서 안타 수가 5개, 6개 이렇게 좀 부족한 편이고, 클리블랜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클리블랜드는 일단은 타격적으로는 그렇게 뛰어난 팀이 아니라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 양팀 다 이렇게 OPS적으로도 이렇게 파란 색깔 최근에 하락세에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 양팀 내일 그리고 기준점이 7.5가 아니라 8.5라서 8.5 기준으로 보니까 토론토는 언더 6번, 클리블랜드는 최근 10경기에 언더 7번이에요. 이런 것들만 봐도 충분히 언더가 노릴만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언더, 그리고 제가 좀 좋게 보는 경기 중에 하나다. 첫 경기부터. 이런 점들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다음 경기는 샌프란시스코 대 애틀랜타 볼 텐데요. 샌프란시스코는 불펜데이고 애틀랜타는 지금 맥스 프리드가 예상이 돼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맥스 프리드가 조금 왔다 갔다 많이 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 불펜데이 최근 성적 보면은 이게 한 달 정도 되는 건데 5승 6패 정도다. 뭐 이런 거고 뭐 샌프란시스코 불펜데이가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감이 있어요. 일단은 지금 보면은 내일 뭐 라이언 워커 이후로 던질 선수는 충분히 많다고 보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남은 이런 불펜 자원들 보면은 소문낸 게 알렉스 우드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내일 뭐 트리스탄 백이나 제이콥 유니스나 또 뭐 길게 던진 애들이 마나야라든지 뭐 스트리플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뭐 던질 선수는 많다. 이게 아마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가 연장으로 불펜데이 이렇게 돌리는 경우도 있는데 첫 경기면은 그래도 던질 애들도 많고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최근 미들맨이었던 카밀로 도발이나 로저스 쌍둥이 얘네들이 조금 요즘에 좀 실점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점들까지 생각을 하면은 비록 샌프란시스코가 내일 길게 던질 애들은 많다지만은 요즘의 불펜데이는 슬슬 이제 왜냐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샌프란시스코가 리그 전체에서 불펜 이닝이 1위에요. 불펜 데이를 그만큼 많이 하고 불펜도 많이 쓰고 그런 팀인데 저는 이게 좀 많이 갈렸다 그런 생각을 하고 샌프란시스코 불펜들이 슬슬 이제 좀 정점에서 떨어질 때가 아닌가. 실제로도 최근에 막 3.5대까지 갔다가 3.77까지 떨어지기도 했고요. 이렇게 불펜 방어율이 저는 이제 슬슬 좀 내려올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슬슬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샌프란시스코 불펜데이가 원래는 좀 좋게 봤지만은 요즘 들어서는 그렇게 막 좋게는 안 본다. 이런 점들 말씀드리고 맥스 프리드가 복귀 후에 지금 그렇게 잘하고 있진 않아요. 맥스 프리드가 복귀 후에 21.2이닝 동안 3.74다. 그리고 저기 뭐야 그 샌프란시스코 통산 샘프 상대 뭐 이런 거를 봤는데 통산 샘프 상대로는 굉장히 강했더라고요. 적어드릴 텐데 통산 샘프 상대 프리드 통산 샘프 상대로 39이닝 동안 2.31로 되게 잘 막았고 피안타율도 지금 로스터 애들한테 2할 1푼 9리 POPS도 618로 굉장히 좀 강한 편이었어요. 근데 뭐 맥스 프리드는 다른 애들을 상대했을 때는 막 그 저기 뭐야 평자가 막 1점대인 경우도 있고 뭐 되게 잘 던지는 친구인데 근데 요즘에 후반기 이제 복귀에서는 썩 좋지가 않아. 딱 복귀했던 경기 첫 경기만 6이닝 무실점으로 깔끔하게 맞고 그 이후에는 4이닝 4실점, 6이닝 2실점, 5.2이닝 3실점. 그냥 그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맥스 프리드의 모습보다는 좀 실점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일도 살짝 걱정은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오바도 약간 가볼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오바도 배당도 괜찮고 살짝 오바도 냄새를 맡고 싶다. 근데 어제 샘프 빠따 꼬라지를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조금은 잦아들더라고요. 샘프 빠따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샘프 빠따는 뭐 살짝 올라오는 것 같더니만은 또 가라앉았죠. 샘프가 어제 경기 6안타로 침묵을 했고 애틀랜타도 사실 요즘 빠따가 좀 조용한 편이긴 해요. 물론 기록은 이렇게 좋지. 애틀 빠따 후반기 그냥 내내 타율 1등, OPS 1등, 홈런 1등, 볼넷도 139개면은 한 10등 안에는 무조건 들 거고. 다만 최근에 애틀랜타가 최근 5경기 타율을 말씀드리면요. 애틀랜타 2할 6푼 1리에요. 계속해서 막 두 자릿수 안타를 기록하고 있다가 최근 5경기에서 6안타, 9안타, 9안타, 12안타, 7안타 두 자릿수 안타를 한 번밖에 기록을 못했다. 이 기간 동안 좀 뭐 볼넷의 기세도 조금 사그라들었고 홈런세도 그래도 그 전보단 나은데 사실 후반기에 페이스에 비하면은 좀 부족한 편이죠 요즘에. 뭐 그런 편이라서 저는 내일 경기도 그냥 애틀승만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딱히 막 배당도 맛도 없고 그냥 저는 이 경기는 배팅 안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애틀랜타 배당 살짝 올랐네. 1.4까지 1.4면은 애틀 장승은 그래도 갈만은 한데 아무튼 저는 이 경기는 뭐 마헨이라든지 언더 오바 이런 거는 안 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장 무난한 애틀 승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좀 피해가는 차원이라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제 켄자 대 시애틀인데요. 시애틀은 내일 로건 길버트 그리고 켄자는 조단 라이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조던 라이스가 얘가 참 변태 같은 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직전 경기도 8이닝 4실점 해주고
그 전전 경기도 8이닝 사실점 해주고. 그러니까 뭔가 에이스의 이런 냄새를 맡을 만한 선수인 것 같아. 나는 아무리 실점 많이 해도 내가 이닝 다 먹고 불펜 쉬게 해줄게.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그렇게 되려면 솔직히 적당히 맞아야 되는데 그냥 이 새끼는 홈런 2방 맞아도 그렇게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솔직히 좀 예측하기가 많이 까다롭긴 해요. 조던 라이스가 최근 8경기 라이스가 내일도 원정인데 최근 8경기에서 47.2이닝 동안 5.29로 조금 나아지기도 했고 홈런은 되게 많이 맞는데요. 올 시즌에 100이닝 이상 선발 가운데 홈런 그 9이닝당 홈런 개수가 1.9개로 밑에서 6등입니다. 라이스도 홈런을 참 많이 맞는 투수다. 그리고 피안타율도 2할 오픈 8리로 밑에서 27등이니까 뭐 상위권은 아니죠. 하위권이고 그러니까 하위권 선발이라는 소린데 최근에 근데 원정 2경기 연속으로 8이닝을 먹어줬다. 이게 나는 좀 의아해. 근데 얘가 올 시즌에 또 시애틀 상대로 한 번 만났는데 5이닝 6실점을 했어요. 그게 8월 달이었고 한 2주 전인가 그랬는데 그때도 5이닝 6실점하고 한창 시애틀 빠따가 좋을 때 쳐맞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경기 일단은 시애틀이 이 라이스를 공략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을 거다 이런 생각 일단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저기 길버트도 조금 언급을 드리면요. 길버트는 뭔가 잘하다가 왔다 갔다 한 번씩 한단 말이야. 그 뭐 이제 형님들도 알고 계시지만은 1이닝이 조금 약한 편이다. 첫 1회에 좀 약한 편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볼티는 제가 조금만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확인을 했는데 무튼 길버트가 최근 9경기 동안 이닝도 많이 먹었지만은 방어도 좋지만은 뭐 4.1이닝 사실점도 하고 5이닝 5실점도 하고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좀 마탱이가 가요. 다만 최근 들어서는 본인의 강점인 이 적은 볼넷 그 미네소타랑 미네소타랑 시애틀 애들이 이렇게 볼넷 숫자가 되게 적은 게 강점이에요. 특히 그런 게 눈에 띄는 친구들이고 내일 내일 홈 경기인데 이 길버트도 원정보다는 그 홈에서 조금 약한 편입니다. 홈에서는 4.15고 원정은 3.47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내일 그리고 얘도 요즘에 좀 주전 포수로 올라선 랠리랑 합을 맞추면 4.6인데 톰 머피랑 할 때는 2.96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일 랠리가 그 지명 타자로 나오고 톰 머피가 그 선발 포수로 나오면 안정적일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로건 길버트 같은 경우는 캔자스 시티와의 상대 전적이 4경기에서 6.64로 안 좋은 편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살짝 오바도 째고 있다. 살짝 오바도 쨘다. 양팀의 빠따 얘기를 하면 시애틀 요즘에 엄청 훌륭하죠. 지금 보니까 타율도 6등에다가 OPS가 3등까지 올라왔어요. 시애틀이. 그야말로 폭발적인 행보다. OPS가 3등까지 올라왔다. 켄자는 지금 한창 좋았다가 살짝 하락세. 이제 여기도 파란불도 들어왔고 OPS도 막 한 자릿수였는데 지금 12등까지 떨어지기도 했고요. 캔자스 시티가 지금 최근 10경기 타율이 2할 오픈 1이고 최근 5경기로 좁히면은 2할 1푼밖에 안 됩니다. 그 시애틀은 최근 10경기 3할 2푼 7리, 5경기는 3할 2푼 6리. 되게 훌륭하죠. 홈런세 같은 것도 확연하게 지금 시애틀이 좋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로 양 팀의 이런 그 서로 보니까 최근 후반기 이제 한 초중반 들어서 중반이라고 해야 되나 후반기를 어쨌든 후반기에 들어서 빠따가 굉장히 상승한 두 팀인데 캔자스는 이제 맥스 찍고 슬슬 떨어지고 있고 시애틀은 지금 끝도 모르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가지고 저는 내일 경기 그냥 뭐 로건 길버트가 불안하다는 것도 있지만 시애틀 승에 마헨에다가 오바까지도 바라보겠습니다. 특히나 양 팀의 오바 같은 경우는 시애틀이 최근 10경기에 오바가 9번 8.5 기준으로 그리고 캔자는 7번 이래가지고 저는 오바가 되게 괜찮아 보입니다. 라이스가 근데 또 8이닝 4실점 5실점 이렇게 하고 끝까지 버티면은 다 뽑긴 한데 아마 그럴 확률은 거의 없겠죠. 3경기 연속 8이닝 완투패는 조금 그거는 좀 선을 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아무튼 다음 경기 보스턴 대 다저스인데 이 경기도 저는 내일 경기는 한번 가볼만 하다 이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보스턴 선발은 팩스턴인데 요즘에 팩스턴이 꽤 안 좋은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팩스턴이 지금 그래도 홈에서는 좀 괜찮은 편이긴 합니다. 팩스턴이 내일 홈등판인데 홈에서는 지금 2.58 팩스턴 홈에서 2.58로 홈에서는 나름 잘했다. 근데 최근 경기들에서 보면은 홈에서 5이닝 사실점도 하고
6이닝 뭐 3실점도 하고 어느 정도 그 전에 비하면은 좀 실점 페이스가 많이 높아져 있고, 이게 최근 팩스턴의 최근 후반기에 5.50으로 안 좋습니다. 제가 막 베이오랑 팩스턴이 보스턴 선발의 기둥입니다 막 이러면서 얘기 많이 했는데 요즘에 둘 다 안 좋죠. 그래도 종종 베이오 같은 경우는 잘하는 경기 보여주고, 팩스턴도 한 번씩 6이닝 2실점 5.1이닝 무실점 잘하긴 하거든요. 근데 직전 휴스턴한테도 4이닝 6실점으로 4이닝 7실점으로 개털렸다. 그래서 지금 뭔가 믿을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얘가 한창 믿을만할 때는 7경기 동안 평균 6이닝 먹으면서 1.93 이렇게 잘해줬는데 요즘에는 조금 믿을만하지가 않다. 그리고 내일 낮 경기에는요, 팩스턴이 밤에는 3.48인데 낮에는 5.00이다. 예, 그리고 얘도 약팀 상대로 5할 승률 밑에 팀 상대로 약팀한테 2.8인데 강팀한테는 5.25 되게 많이 쳐맞았다. 그래서 다저스를 상대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걸로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반대편 이제 유리아스 같은 경우는요, 얘는 홈이랑 원정 격차가 맨날 제가 엄청 크다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유리아스도 낮 경기에 많이 약합니다. 밤 경기는 2점대 초반인가 중반인가 그런데 밤에는 6.41, 밤 경기에 낮 경기에는 6.41, 낮 경기에 이렇게 약한 모습이 많이 있었고, 올 시즌 홈 원정 차이를 좀 말씀드리면요, 유리아스가 홈 원정 차이, 그 WHIP가 홈에서는 0.843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닝당 한 명도 안 내본다는 소리고, 원정에서는 1.512. 그야말로 안타도 많이 맞고 뭐 볼넷도 많이 주고 뭐 그런다는 소린데, 그러니까 이렇게 WHIP도 차이 많이 나고 홈에서는 8피 홈런, 원정 10피 홈런 뭐 이런 식에다가 홈이랑 원정 방어율 차이가 홈에서는 2.30, 원정은 6.80입니다. 이렇게 원정에서는 좀 차이가 많이 난다. 예, 그런 점까지 생각을 하면은 조금 고생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다만 최근 애리조나 원정에서는 6이닝 무실점을 한 바가 있다. 매츠 원정에서도 6이닝 무실점을 한 바 있는데, 볼티모어 원정 5이닝 8실점, 켄자 원정 3이닝 5실점, 세인트루이스 원정 3이닝 6실점 이런 식으로 좀 고전했던 바도 있기 때문에 저는 살짝 유리아스도 걱정은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직전 가장 최근 원정 등판에서는 조금 잘했다는 점, 이런 게 그나마 호재라고 보고 있고요. 양팀의 뭐 빠따 같은 거 얘기를 더 하면요, 맞다, 유리아스 이것도 얘기하겠네. 유리아스의 후반기, 유리아스가 아까 제가 최근 원정 등판에서 잘했다고 했잖아요. 유리아스가 후반기에 42이닝 동안 3.21로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냥 이런 점들 때문에 그나마 유리아스는 조금 걱정을 더는 느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스턴 같은 경우는 요즘에 빠따 살짝 살아났죠. 최근 5경기에서 타율이 3할 3푼 8리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조금 잘 치긴 했는데 14안타 치고도 패배를 했죠. 14안타 치고도 4점밖에 못 내가지고. 다저스는 여전히 2할 7푼 5리. 그러니까 양팀 다 후반기에 타율이 되게 좋아. 2할 7푼 이상으로 각각 뭐 타율도 좋고 OPS도 각각 8등 5등 뛰어난 팀들인데, 다저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10경기에서 8승 2패, 그리고 지금 3경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 안타를 치고 있더라. 물론 막 5경기로 좁혔을 때는 보스턴보다는 못 치고 있지만요. 보스턴이 3할 3푼 8리로 또라이급의 타격을 보이고 있는데, 다저스도 2할 7푼 1리로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내일 경기는요, 혹시나 유리아스가 혹시라도 호투를 할 가능성까지 해서 다저스 강승배당도 좋아 보이거든요. 다저스 강승배당 1.58이면은 누를만하다고 보고, 솔직히 다저스가 원정이긴 하지만 마해는 조금 까다롭긴 한데, 근데 양팀의 불펜 차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를 하면은 이게 격차가 벌어지면 확 벌어질 것 같긴 합니다. 저는 그래갖고 다저스 마인도 아주 없지는 않다고 보고 있는데, 이 경기는 오바도 좀 땡겨요. 오바도 저는 오바가 내 기준점 9.5점인데 보스턴이 9.5점 기준으로 오바가 최근 10경기에 9번, 다저스는 뭐 4번 이랬는데, 양팀의 선발 상태를 보면은 이런 지표적인 부분, 뭐 누가 낮 경기에 약해요, 홈원정이 뭐 이렇습니다, 뭐 이런 거 다 따졌을 때는, 그리고 최근 분위기 이런 거 따져보면은 저는 오바 게임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유리아스가 C4투를 할 그런 것만 아니면 오바가 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이 경기 오바를 좀 보고는 있습니다. 네. 다저스 승에 오바 이렇게 두 개를 조금 밀어볼 텐데, 유리아스의 원정 이런 거 생각하면 솔직히 다저스 승 그냥 누르긴 좀 힘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바가 더 좋을 것 같기도. 최악의 경우는 진짜 막 보스턴이 한 4대1 정도로 이기는 그런 그림이 최악인데 그런 것만 안 나오길 바라야겠죠. 다음 경기가 양키스랑 템파베이네요. 템파베이는 글래스노, 양키스는 내일 클락 슈미트인데 이거는 조금 저는 패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배당이 다 맛없어. 저는 템파 승 쪽에다가 오바 쪽을 좀 째고 있는데 배당이 다 맛이 없어요. 특히나 오바는 기준점이 7.5여가지고 오바를 가야 되나 싶긴 한데 일단은 뭐 말씀드릴게요. 내일 이제 그 글래스노우 글노라고 줄여서 말할 텐데 잘하고 있다가 이렇게 잘하고 있었거든요. 최근 9경기 성적만 그냥 딱 봤을 땐 좋아. 근데 직전 등판에서 6이닝 7실점을 했어요. 이게 난 좀 아쉬워. 6이닝 7실점을 한 게. 특히 이게 또 상대가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되게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 경기 아마 승부를 봤을 거예요. 천사가 되게 못하고 요즘에 글래스노는 아주 폭발적인 활약이다. 천사의 이런 빠따들을 아주 그냥 제압하는 피칭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 경기에서 6이닝 7실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글래스노에 대한 믿음이 살짝은 좀 떨어져 있는 상태다. 그런 얘기 일단 우선 드려보도록 하고 그 글래스노가 일단은 후반기에는 되게 좋아요. 올 시즌에 이제 80이닝 소화를 했는데 80이닝 이상 소화한 선발들 가운데 삼진 개수가 9이닝당 12.3개로 전체 2등 바로 스트라이더 다음입니다. 되게 잘하고 있는 상태고 요즘 들어서는 이닝도 꽤 많이 먹고 원래 글래스노가 이닝이 좀 약점인데 올 시즌 들어서는 그런 모습이 많이 안 보입니다. 특히 후반기에는. 내일 그리고 이게 또 낮 경기인데 글래스노도 밤에는 2.85인데 낮에는 4.33으로 살짝 약해요. 그리고 얘도 그 베탄코트랑 할 때 아마 베탄코트랑 하긴 할 텐데 베탄코트랑 하면 2.55로 잘하고요. 그리고 서브 포수인 메히아랑 하면 4.15더라. 이런 것들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 이거를 뭐 아마 파악하기 힘들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베탄코트랑 할 때 잘한다. 그거랑 양키스전 성적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통산 이제 양키스랑 해가지고는 뭐 17년도부터 쭉 해가지고 제가 본 최근 10경기는 3.38로 나오고요. 방어율이. 그리고 현재 양키스 로스터 친구들한테는 1할 8분 8리로 꽤 강한 편이었다. 이런 게 보이거든요. 이거 한번 그냥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일러 글래스노가 양키스 애들 상대로 뭐야? 여기 왜 이거 글래스노인데? 글래스노가 메인에 있네. 아무튼 글래스노의 양키스전 데이터 여기 있나? 어디 갔어? 1할 8분 8리로 나와있죠. 타율이 피안타율이 뭐 에런 저지 상대라든지 그런 것도 보도록 할게요. 통산 87타석 동안 1할 8분 8리 르메이유한테 되게 강했고 에런 저지한테도 강했네. 15타수 2안타로. 요즘에 에런 저지가 또라이급인데 에런 저지한테 강했다. 다만 스탠슨한테는 조금 약한 점. 13타수 4안타에 홈런을 3방이나 맞았다. 전체적으로 강한 게 보이죠. 글래스노가 양키스 타선한테 셌다. 근데 다들 지금 최근에 양키스가 연패를 딛고선 조금 올라오기는 했는데 과연 내일은 타이밍이 어떨지 그런 점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양키스가 한 번 또 그렇게 올라왔다가 그 이후에 지금 2경기 연속 뭐 2자릿수 안타 치고 나름대로 잘하고는 있는데 과연 이게 더 이어질 건지 그런 건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요. 자, 아무튼 슈미트도 더 얘기를 하면은 슈미트가 이렇게 됩니다. 최근 17경기 성적이에요. 최근 17경기 3.90. 저 17경기에는 가장 최근 전전 경기였나? 전전 경기에 2.1이닝 8실점을 한 것까지 포함이 된 건데 그 2.1이닝 8실점 경기를 빼면요. 80.2이닝 동안 3.14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 애틀랜타한테 개쳐 맞았던 거 빼면은. 그래서 나름 저는 슈미트는 안정적인 선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 경기를 오바가기는 좀 그래. 그래서 템파베이 승도 살짝 뭔가 위태위태한데 맛이 없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일단 패스다.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그냥 데이터만 적어드릴게요. 템파베이 홈런 많이 치고 있고 양키스 슬슬 빠따 올라오고 있고 홈런 많고 볼넷은 아마 전체 1등인 것 같고 내일 기준이 7.5점인데 7.5 기준으로 양팀 다 템파베이가 오바 8번 양키스는 오바가 7번이에요. 그래서 좀 오바도 째보려고 했는데 근데 양팀 다 선발도 괜찮고 특히 슈미트가 의심스럽지만은 그래도 단단한 선발이고 양팀 다 불펜은 대단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망설여지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 경기는 가실 분들은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템파 승이 일단 배당이 맛이 없더라. 오바가잔이 7.5로 낮긴 한데 선발들이 조금 잘하는 애들이고 불펜도 안정적인 애들이라서 살짝 겁이 난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이제 마이애미랑 워싱턴. 마이애미는 내일 유리 페레즈, 워싱턴은 제이크 어빈인데 양팀 선수들 다 최근 활약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유리 페레즈는 직전 등판에서 다저스를 상대로 6이닝 무실점. 얘가 2003년생인데 구속도 잘 나오고 되게 뭐랄까 좀 유망주적인 모습을 많이 띄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걱정인데 유리 페레즈가 일단은 복귀 후 얘가 이제 7월달까지 던지다가 한 달 정도로 쉬고 왔어요. 그래서 8월 8일날 복귀라고 3경기를 던졌는데 복귀 후에 4.2이닝 사실점, 4이닝 사실점으로 못하고 있다가 직전 다저스전에서 6이닝 무실점 10개의 삼진 이렇게 좀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흐름들이 이어진다면 좋겠죠. 마이애미 쪽에. 근데 이게 이어질지는 일단 잘 모르겠고 내일 홈 등판인데 얘가 그래도 홈에서 되게 잘했습니다. 홈에서는 1.96, 원정은 3.16으로 홈에서는 1.96이었고 원정은 4.0인데 내일 또 그거잖아요. 밤 경기잖아요. 이 경기부터는 유리 페레즈가 밤에는 3.16으로 뭐 그렇게 모나지는 않더라. 이런 점도 말씀드리고 얘가 한창 잘하던 이게 최근 8경기가 한창 잘하던 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할 때는 8경기 동안 1.83으로 꾸준하게 잘해왔다. 이거 한창 잘할 때인 것 같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가 8월달에 복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전 8월달에 복귀하기 전에 마이너리그에서는 6.35로 썩 잘하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마이너리그 때 못하고 6.3으로 못하던 게 첫 2경기에서 이어지고 지금 3번째 경기부터는 약간 사이즈를 잡았거든요. 그냥 그런 게 아닌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리고 워싱턴 선발 제이크 어비는 얘가 6월달에는 조금 잘했어. 이거는 쭉 적어드릴게요. 제가 앞에 6이라고 적은 게 6월달, 좀 넘어가서 있는 게 7월달. 7월달에는 홈런도 8방 맞고 못했는데 8월달 들어서는 17이닝 동안 2.65 그리고 홈런도 4방밖에 안 맞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잘하고 있더라 제이크 어빈이. 뭐 나름대로 올 시즌에 이제 워싱턴이 처음으로 올려쓴 선발인데 슬슬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가 기록상으로 그러니까 올 시즌 누적된 걸로 보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누적된 것만 보면은 피안타, 피홈런도 9이닝당 1.6개로 밑에서 24등 안 좋은 편이고 WHIP도 1.40으로 밑에서 19등 안 좋은 편이고 그냥 여러 가지로 좀 하위권 선발이란 소리예요. 하위권 해도 좀 많이 하위권. 그리고 내일 이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지금 5할 승률 이상의 팀인데 간당간당합니다. 65승 64패라서 간당간당한데 뭐 큰 의미는 없지만은 제이크 어비는 5할 승률 이상의 팀 상대로 3.36이고 5할 승률 아래한테는 7.33으로 오히려 강팀한테 강했던 모습이긴 했어요. 그래서 뭐 기록상으로는 마이애미 상대로 뭐 호투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냥 그렇게 보충되는 정도인 것 같고 양팀의 빠따 얘기를 하면요. 빠따는 저는 마이애미보다는 워싱턴이 세다고 봅니다. 지금 OPS 차이도 많이 나고 있고 후반기에 마이애미 OPS가 28등이고 워싱턴이 16등이에요. 특히나 워싱턴은 최근에 10경기에서 7승 3패 마이애미는 3승 7패예요. 그리고 마이애미는 지금 10경기 연속으로 한 자릿수 안타밖에 기록을 못하고 있다. 최근 10경기 마이애미 타율이 2할 1푼 7리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좀 빠따적으로 많이 좀 빈약하다 보니까 저는 내일 워싱턴 프렌을 좀 보려고 해요. 최근에 어빈의 기세가 좋기도 하고 그 워싱턴 빠따는 훨씬 낮고 마이애미보다 이런 점들까지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워싱턴은 내일 하나 걱정되는 게 그 주전 이제 주전 이제 불펜 선수 중에 헌터합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워싱턴에서는 주전급 불펜이 그러니까 뭐 필승조라고 해야 되나? 헌터합이 조던 윈스 그리고 마무리 어디 갔어? 카일 피네건 이렇게 3명이거든요. 이 셋 중에 한 명인 헌터하비가 지금 이렇게 연투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갖고 아마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조금 걸리긴 해요. 왜냐 워싱턴도 불펜이 워낙에 개차반이니까. 근데 어제 또 마이애미도 불펜 때문에 또 크게 지고 했거든요. 이렇게 또 마이애미도 불펜 소모도 꽤 있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
워싱턴 프렌 누를만 한 것 같다. 워싱턴 프렌배랑 1.68이면요 저는 좀 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유리 페레즈가 C4투로 한다면은 많은 얘기들이 달라지겠지만은 직전 경기 한번 보여줬었고 일단은 저는 워싱턴 프렌 쪽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가 디트로이트 대 휴스턴인데 이것도 좀 까다로운데 디트로이트가 내일 선발 에드와르도 로드리게스 2로드가 나오고 그 휴스턴은 헌터 브라운이죠. 근데 진짜 요즘에 휴스턴이 뭔가 분석하기가 되게 까다로워. 일단 에드와르도 로드리게스는 후반기에 이렇습니다. 적어드리면은 후반기에 3.70으로 피홈런도 2방밖에 안 맞았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FIP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이 FIP가 지금 2.85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적어야겠다. 그러니까 FIP가 2.85고 후반기 방어율은 3.70이다. 이 FIP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수비를 배제한 순수한 투구의 방어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FIP랑 방어율의 격차가 이 정도로 FIP 쪽이 높다 이러면은 투수가 상당히 불운했음을 뜻해요. 수비적인 도움을 많이 못 받았다 뭐 이렇게 의미가 되는데 에드와르도 로드리게스가 후반기에 뭐 볼넷도 적고 피홈런도 되게 적은 편이고 안타 숫자는 뭐 적지는 않지만은 여러 가지로 좋은 나쁘지 않은 투구를 했다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기록상으로는. 예. 그래가지고 왜냐면 최근에 디트로이트가 실책이 9개입니다. 내야에서 최근 10경기에 실책이 9개. 뭐 이건 휴스턴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리고 디트로이트가 좀 어린 야수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 에드와르도 로드리게스가 그렇게 수비적인 지원을 잘 받지는 못했다. 뭐 이런 의미가 될 것 같고요. 헌터 브라운도 되게 부진한 편이죠. 헌터 브라운 8월달에 7.02다. 얘가 한동안 조금 잘했던 적이 있었어요. 7월 말부터 8월 첫 경기까지는 6이닝 2실점을 3경기 연속으로 해갖고 헌터 브라운이 요새 좀 좋아졌네 이러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6이닝 5실점 2이닝 무실점 불펜을 한번 뛰더니 다시 시애틀한테 2.2이닝 6실점으로 개맞았다. 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뭐랄까 최근에 이런 컨디션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는 브라운이 그렇게 훌륭하진 못하다는 소리예요. 예. 그냥 그 정도만 얘기를 하도록 하고 먼저 디트로이트 빠따. 디트가 지금 뭐 맨날 비슷합니다. 디트로이트는 뭐 홈런이나 볼넷 뭐 이런 점에서 이렇다 할 반등의 계기가 많이는 안 보여요. 다만 최근 10경기에 홈런을 18방을 깔 정도로 한 방을 잇는 팀이다. 그리고 휴스턴은 이렇게 홈런이나 볼넷이나 되게 많은데 최근 4경기에서는 홈런이 2방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로 휴스턴은 빠따가 하락세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저께 한번 대패를 하기도 했고 그 이후로 어제도 1안타밖에 못 치고 휴스턴은 빠따가 하락세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디트로이트도 빠따가 지금 막 핫하진 않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휴스턴 같은 경우는 최근 10경기에서 내일 기준점 8.5거든요. 오바가 8번. 근데 디트는 4번밖에 안 돼서 이것도 어느 벌을 뭔가 가기도 빡세고 저는 선발만 봤을 때는 디트 프렌을 가고 싶은데 그리고 지금 휴스턴도 불펜이 굉장히 좀 불안정한 상태예요. 휴스턴 불펜 어제 라이언 프레슬리가 블론을 했는데 한번 볼까요? 휴스턴 에스트로스. 휴스턴이 지금 보시면은 뭐 물론 이렇게 저는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뭔가 빡빡하다고 봅니다. 불펜이 좀 빡빡한 상태다라고 보기는 보는데 어제 마무리 프레슬리가 불도 저지르고 최근 들어 켄달 그레이브먼도 연투 탓인지 실점도 좀 했었고 뭐 몬테로는 뭐 맨날 쳐맞고 있고 헥터 네리스가 미들맨이었는데 요즘 들어서 방어율이 2점대로 올랐습니다. 원래 1.4인가 그랬는데 무튼 헥터 네리스도 최근에 좀 맞는 편이고 여러 가지로 휴스턴의 지금 전력이 약간 저점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근데 그렇다고 디트가 지금 막 정점도 아니어가지고 한창 좋던 시절에 디트랑 지금의 휴스턴이랑 만나면은 디트 프렌 배당이 되게 좋다고 느껴질 만한데 내일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 경기는 패스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대충 보기로는 디트 프렌의 오바 쪽을 살피고는 있다. 근데 그렇게 아주 믿을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 경기 볼티모어 경기 보도록 할게요. 볼티모어랑 콜로라도. 근데 난 이거 볼티모어가 쉽게 좀 마인을 할 줄 알았는데 콜로라도가 은근히 저력이 있네요. 원정에서도. 그저께는 마인 성공했는데 어제는 볼티가 오히려 끌려갔었어요. 내일은 근데 카일 브래디쉬거든요. 저는 카일 브래디쉬가 올 시즌
볼티모어 선발들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선수가 아닌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일 브래디쉬에 대해서 쭉 나열해 드리면요. 최근 12경기 동안 2.17입니다. 아주 훌륭하다는 소리고요. P 홈런도 7방, P OPS가 558밖에 안 돼요. 뭐 최근의 활약도도 가끔 이제 막 조금 안 좋았던 시절에는 6이닝 2실점, 6.2이닝 5실점, 7이닝 3실점. 근데 어떻게 들어보면은 이게 그렇게 못한 정도야? 할 정도로 그렇게 뭐 심각하게 쳐맞지도 않았고 최근 2경기 6이닝 2실점, 6이닝 무실점으로 깔끔하게 잘 던지고 있어요. 그런 상태고 내일 이제 홈등판인데 얘도 올 시즌에 홈에서는 2.18, 원정은 3.65로 홈에서 확연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콜로라도 선발이 플렉센인데 크리스 플렉센은 얘는 좀 갸우뚱합니다. 그 제가 이 친구의 올 시즌 이런 뭐 흐름 같은 거 보면은 시애틀에서 선발로 나올 때 8.86으로 개망했었고 불펜으로 나왔을 때 6.53으로 또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콜로라도로 팔려 나가가지고 다시 선발 복귀를 했는데 25.2이닝 동안 6.31이다. 그러니까 최근 크리스 플렉센이 이적 이후 콜로라도 이적 이후 적어드릴게요. 플렉센이 이적 이후에 6.31로 홈런도 8방이나 맞았는데 근데 이상하게 최근 2경기 동안 6이닝 4실점 6이닝 2실점으로 생각보다 그렇게 못하진 않아요. 아주 나빴을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괜찮아지긴 했다.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살짝 걱정은 돼요. 살짝. 근데 뭐 다만 양팀 빠따 같은 것도 생각을 해야죠. 볼티 같은 경우 뭐 이렇습니다. 근데 볼티는 지금 이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게 후반기 누적 데이터가. 왜냐면 요즘에 굉장히 잘 치고 있어가지고. 볼티모어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 해가지고 3경기 연속 2자릿수 안타 10안타씩 치고 있고요. 최근 10경기에서 2할 9푼 5리, 최근 5경기에 3할 1푼 1리를 치고 있습니다. 홈런도 10개 까고 있고 반면에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지금 5연패 달리고 있거든요. 최근 5경기에서 2할 3푼 5리를 치고 있어요. 아주 뭐 치진 않는데 2기간 동안 선발 방어율도 팀 방어율도 7.71밖에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나는 어제 마인이 안 나온 게 신기할 정도예요, 사실. 사실 이 콜로라도는 지금 그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로드 트립을 다니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전패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내일도 이기긴 힘들 거예요. 그래서 내일도 볼티모어 승의 마행까지도 보기는 보는데 일단 둘 다 배당이 맛이 없죠. 1.24 강승 배당 이거를 가기에는 좀 빡세고 볼티모어 마행은 저는 좋다고는 보는데 1.61이라서 저거를 먹기 위해서 마행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되나 살짝 이런 생각은 지금 살짝 들거든요. 근데 양 팀이 내일 오바 8.5 기준으로 오바가 그 볼티모어는 6번 콜로라도는 8.5 기준 최근 10경기에 9번이에요. 그래서 오바도 땡기기는 하는데 카일 브래디쉬가 C4투를 할까봐 그게 조금 걱정이네요. 아무래도 이 경기는 마인이 제일 좋은 선택지가 아닐지 볼티 마인이. 근데 배당도 1.61이라서 이 경기는 가고 싶은 분들만 가시길 바랄게요. 이게 하나 걱정되는 게 또 볼티모어가 최근에 빠따는 좋다 이거야. 양팀 다 최근 빠따가 이렇게 기세가 좋죠. 빨간색으로 최근 한 열흘 정도 사이에. 근데 후반기 기준 우한 상대로 홈 밤 경기에 볼티모어가 OPS가 587이에요. 리그에서 29등 수준. 이렇게 좀 안 좋은 것도 있다 보니까 왠지 오바도 조금 저는 갈라다가 취소를 했고 좀 까다롭네요 뭔가 경기가. 이렇게 좀 덫이 살짝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그 템파베이도 같은 이유로 오바를 7.5짜리를 갈라다가 말았는데 내일 브래디쉬가 개호투를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저는 그냥 볼티 마헨만 조금 추천드릴게요. 볼티 강승도 편하긴 한데 배당이 그건 너무 좀 추천하기에는 양심이 없고 볼티 마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이제 화싹 대 오클랜드. 이 경기는 저는 사실상 패스라고 봐야죠. 그렇게 뭐 마땅히 분석적으로도 뭔가 크게 나오는 것도 없고 그냥 말씀만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키 튀장 이 친구는 이렇습니다. 원래 롱리리프로 뛰다가 후반기 들어서 이제 애들이 많이 빠지니까 전력이 많이 감소되니까 선발로 나왔는데 35.2이닝 동안 6.06 볼넷도 27개 35.2이닝 동안 볼넷이 되게 많고 반대로 그 이제 오클랜드 선발은 JP 시어스
시어스가 후반기 들어서 별로 못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오클랜드 에이스다, 시어스 나온 날은 오클프렌 볼만하다 했는데 후반기에 별로 못하고 있고요. 그래도 내일 원정이잖아요. 원정 경기에서는 그나마 조금 나은 모습. 원정은 3.60이더라. 이런 건 있고 피홈런 치세도 많이 줄어들더라. 원정에서는 이런 건 있는데 그냥 대체로 배당도 별로 맛이 없고 별로 갈만한 경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기본 데이터만 말씀을 드릴게요. 양팀 다 빠따는 뭐 그냥 좀 실망스럽다 정도밖에 드릴 말씀 없고 이 경기는 빨리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경기 이제 미러키. 저는 미러키 대 샌디에이고가 일단은 이건 좀 흐름을 타야 된다고 봐요. 지금 미러키는 상당히 팀적으로 흐름이 좋은 상태고 샌디에이고는 아마 이제 사실상 플레이오프가 나가래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도 지금 이제 페드로 아빌라 불펜 데이를 쓰려는지 아니면 오프너인지 모르겠지만은 페드로 아빌라라고 쓰여 있는데요. 저는 지금 당분간 샌디에고는 와카가 선발인 날 아니면은 좀 피해야 된다고 봐요. 일단 프레디 페랄타의 기세도 되게 좋은 편이에요. 프레디 페랄타. 페랄타가 지금 후반기에 41.2이닝 동안 2.38로 아주 훌륭하고 삼진을 61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볼넷은 12개로 상당히 관리가 잘 되고 홈런도 3방밖에 안 맞았다. 그리고 뭐 제가 뭐 맨날 페랄타에 대해서 얘기 드린 게 이 친구가 작년에 비해서 구속이 많이 올랐다. 뭐 그런 것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프레디 페랄타가 구속. 작년에 포신 패스트볼이 92.6마일이었는데 아이고 여기서 보여드리겠다. 작년에 92.6마일이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92.6마일. 근데 올 시즌은 94.6마일이 찍힌다. 이렇게 프레디 페랄타 같은 선수가 구속이 늘어났으면 당연하게도 원래 삼진이 강점인데 더 강점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조금 눈에 띄는 거. 작년에 비해 가지고 이렇게 배럴타구나 하드히트 이런 점에서는 살짝 약해졌다. 왜냐면은 페랄타가 지금 되게 잘하고 있는데 전반기 좀 막바지 이럴 때 못하던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 원인 중에 하나로 이런 배럴타구가 늘어나고 하드히트 비율이 줄어들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드히트 비율이 그냥 높아져서 원래는 이런 관리가 잘 되는 편이었어요. 제가 뭐 배럴타구나 하드히트는 그 상대가 그 페랄타의 공을 타자가 쳤을 때 그 타구의 속도가 95마일 이상이면 하드히트라고 부르고 95마일 이상에다가 발사각도까지 이렇게 높이 날아가면은 배럴타구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런 타구들은 아무래도 장타가 될 확률이나 안타가 될 확률, 홈런 될 확률이 높은 구종들이다. 근데 올 시즌에는 그런 구종들의 비율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 페랄타다. 이게 결론이고 아빌라는 뭐 8월 들어서 오프너로 뛰거나 롱릴리프로 나왔는데 8월 들어서는 괜찮았습니다. 그냥 이 정도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아빌라 이후로 누가 또 던지느냐가 관건인데 잘 모르겠네. 아무튼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양팀의 빠따 상태. 먼저 밀키는 홈런 숫자는 적지만은 볼넷은 여차저차 먹고 있고 샌디에고는 홈런이나 볼넷 둘 다 많은데 최근 들어서는 볼넷 페이스도 죽었고 홈런도 조금 줄어들었다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밀키는 6연승 중이다. 최근 그리고 5경기 동안 타율 보니까 2할 9푼을 치고 있다. 미러키가 지금 상당히 흐름이 좋다고 제가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더구나 이것까지 이거 잠깐만 없애고 미러키가 최근 후반기 들어서 우한 상대로 홈 밤 경기에서 794를 치고 있다. 본인들의 OPS보다 한참 높은 그런 수준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좀 미러키 쪽을 좀 좋게 보게 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저는 내일 경기 미러키 승 보고 있고요. 언더도 조금 땡기긴 합니다. 언더가 내일 기준점이 8.5점인데 양팀 다 언더가 미러키는 반반. 샌디에고는 언더 6번, 오바 4번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언더도 조금 땡기긴 한다. 일단 페랄타의 호투가 예상이 되니까. 그리고 아빌라도 스탯상으로 나쁘지 않고. 아무튼 저는 이 경기 미러키 승의 언더 쪽을 좀 째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경기가 매츠 대 천사인데 저는 이 경기는 좀 패스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카라스코가 나온다는 점. 매츠가 빠따 기세는 훨씬 나은데 카라스코가 나와가지고 카라스코가 보면 실점은 좀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승패가 좀 예상이 안 돼. 카라스코의 상태를 말씀드리면은 후반기에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카라스코가 후반기에 상당히 안 좋은 상태예요. 보시다시피 9.2 말도 안 되죠. 근데 이 친구가 올 시즌 총 피홈런 같은 거 보면 그 피 안타율이 3할 1리입니다.
얘가 카라스코도 지금 몇 이닝 던졌냐? 88이닝 던졌는데 80이닝 이상 던진 선발 가운데 올 시즌 피안 타율이 3할 1리로 전체 2등까지 올랐어요. 원래 이제 좀 7등 정도로 원래 안 좋았지만은 더 안 좋아졌었고 최근 경기를 통해서 WHIP도 1.65 7등이었다가 4등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최악의 그런 선발 중에 하나죠. 매치요. 그냥 매치가 근데 빠따는 좋아. 빠따는 좋은데 선발이 일단 굳이다. 그리고 사실은 최근 들어 선발도 조금 약해요. 선발이네. 빠따도 최근 분위기는 사실 안 좋아요. 그래서 더 얘기를 하겠지만 내일 그리고 제가 어제 천사 선발이 실세스 아니면은 그 쌍도발이라고 했는데 어제 실세스가 안 나왔죠. 그래서 어제랑 똑같은 분석이 될 테지만은 실세스가 그냥 올 시즌 후반기 들어서 선발로 나왔을 때 26.1이닝 동안 3.08이다. 홈런은 6방. 홈런은 좀 많이 맞은 편이고 삼진은 많이 잡고 이런 스타일인데 그래도 내일 카라스코보다는 좋은 선발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세스가. 물론 최근 들어서 3.2이닝 5실점을 하기도 했지만은 카라스코가 요즘에 되게 많이 쳐맞다 보니까 이닝도 적게 하고 형님 저 토론토 언더를 가장 좋게 보는 경기 중에 하나예요. 내일. 네. 가장 좋게 보는 경기 중에 하나다. 네. 양팀 빠따 얘기를 마저 하면요. 지금 어딨어? 매치가 기록상으로는 안 좋죠. 근데 이거는 일단 후반기 누적 스탯이긴 한데 최근 들어 잘 치고 있다고 했지만은 지금 아주 최근 3경기 동안 5안타, 3안타, 4안타로 다시금 부진에 빠졌거든요. 매치가 빠따가. 그래서 내일 물론 지금 천사의 상태가 최악이라고 하지만은 어제 또 천사한테 패배도 했었고. 피아즈마님 레드벌룬 2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좀 패배도 하기도 했었고 매츠의 기세가 좋다고 말 못합니다. 그리고 선발이 카라스코라는 점. 그래서 애지간하면 저는 천사도 지금 팀 상태가 아주 최악이고 매치는 그나마 빠따가 좋았었는데 빠따의 기세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패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른 경기도 형님 제가 한 4경기 정도 남았는데 뭐 오신 김에 코멘트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종종 오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자 그리고 다음 경기 피츠버그도 사실은 패스에 가깝습니다. 피츠버그 대 시카고 컵스. 제가 이 경기를 피츠버그의 시카고 컵스 이번 시리즈 첫 경기 때 신동님 레드벌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들. 감사드립니다. 시리즈 첫 경기 때 상대 전적이 컵스가 6대0으로 이기고 있었다. 근데 이제 시리즈 첫 경기 때 컵스가 이긴 이겼어요. 근데 6경기 그 전에 전부 다 마인이었는데 그 마인이 깨졌습니다. 1점 차로 이겨가지고 컵스가 7연승은 갔지만 마인 6번 연속은 깨졌고 어제 경기는 이제 또 컵스가 졌죠. 그래가지고 연승도 깨져버렸다.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진짜 덫을 파놓은 것 같아요. 저는 두 경기 다 컵스 마인 한번 갔다가 어제는 컵스 또 승 갔거든요. 둘 다 근데 빠그라졌고 그래서 이제는 좀 쳐다보기가 싫은 상태인데 어쨌든 내일 이제 피츠버그는 그 불펜데이입니다. 불펜데이. 피츠버그 불펜데이 적어드리면은 근데 아마 오스발도 비도가 나올지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선발이 콜린 세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 친구가 나온다면 그냥 오프너로 쓰일 것 같고 이후에 뭐 비도가 나온다든지 길게 던져줄 친구가 있긴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러면은 좀 다득점 승부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시카고 컵스 선발도 경험이 많지 않은 아사드가 나와요. 아사드도 언급을 드리면은 이 친구가 7월달, 8월달에는 그 불펜으로 나온 비중이 더 높았는데 어쨌든 7월달, 8월달 다 하거나 8월달만 보더라도 성적이 괜찮습니다. 아사드가. 작년에도 한 번씩 모습을 보이는 선발 유망주였는데 올 시즌 들어서 좀 더 자주 나오고 있네요. 이런 상황이고 지금 아무래도 스트로먼이 안 나오다 보니까 뭐 기본 데이터만 말씀을 드리면은 피츠버그는 뭐 볼넷이 되게 많은 게 눈에 띄고 컵스는 홈런도 많이 치고 볼넷도 좀 얻어내는 편인데 다만 최근 들어서 OPS 하락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 지금 808까지 떨어졌는데 컵스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카고 컵스의 그래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로딩 키냐. 어쨌든 이 경기 패스긴 한데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시카고 컵스의 후반기 OPS 후반기 여기 있다. 이거거든요. 지금 808까지 갔으면은 다음에는 더 확 꺾이겠네. 지금 이 마지막 꼭지점이 한 838? 이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다음에는 808이니까 훨씬 더 밑으로 쳐질 겁니다. 이 정도로 시카고 컵스가 최근에 빠따의 하락세가 눈에 띄더라. 이런 점들 한번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경기 말씀드리면은 미네소타랑
텍사스인데 저는 이 경기 조 라이언 이 새끼 개쳐 맞을 것 같은데. 일단은요, 조 라이언이 지금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가 복귀를 한 거예요. 근데 조 라이언이 부상자 명단에 등재되기 전에 진짜 레전드였습니다. 그걸 한번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부상자 명단 갔다가 뭐 마이너리그 하고선 좀 괜찮아졌겠지 나름대로. 조 라이언에서 대해서는 최근 7경기 동안 성적이 진짜 레전드에서 천천히 보시면은 32.1이닝 동안 방어율이 8.63이고요. 피홈런이 7경기 동안 17방을 쳐맞았어요. 조 라이언이. 이 감동 실화입니다. 얘가 부상자 명단을 오르기 직전 등판에서 4이닝 동안 피홈런을 4방을 쳐맞았고 그전 경기에서는 3.2이닝 동안 2방, 그전 경기는 6이닝 동안 2방 뭐 이렇게 쳐맞았거든요. 그야말로 조 라이언은 그냥 홈런 공장장이었다. 이런 상태여가지고 이제 이거 말고 이제 최근 데이터, 아주 최근 데이터 후반기만 보면은 후반기 이게 4경기인가? 4경기 동안 8방을 쳐맞았습니다. 8.53이었고요. 이렇게 쳐맞아서 한 달 정도 쉬고 온 거, 한 달에 한 3주? 3주 정도 쉬고 온 거예요. 중간에 마이너리그도 갔다 왔는데 마이너리그에서도 4이닝 1피홈런이 있었습니다. 1실점. 뭐 그러니까 그 전보다는 나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지금 조 라이언이 정상 몸 상태로 돌아온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내일 슈어저 등판인데 슈어저가 내일 원정이잖아요. 원정에서의 슈어저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올 시즌에 홈에서는 2.48, 원정은 4.79예요. 4.79. 그리고 슈어저가 올 시즌 24개의 피홈런을 쳐맞고 있는데 얘가 홈에서는 4피홈런, 원정에서는 20피홈런입니다. 그리고 홈에서는 41피안타인데 원정에서는 71피안타예요. 얘가 올 시즌에 홈이랑 원정 이닝 차이가 홈에서는 58이닝, 원정은 73이닝으로 차이가 있기는 있지만은 비율상으로 봐도 이 정도 차이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그야말로 원정이 상당히 약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후반기는 그래도 좀 잘했습니다. 뭐 이적한 후에도 나쁘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후반기는 2.68로 괜찮긴 했어요. 슈어저가. 다만 직전 등판 미러키전에서 3.2이닝 3실점 이렇게 안 좋은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내일 경기 이거 오바가 제일 좋아 보이긴 하죠. 오바. 조 라이언이 뭐 텍사스랑 한 번밖에 안 만났는데 그때는 뭐 6.1이닝 2실점으로 잘했고 그때도 뭐 피홈런은 있었지만은 지금 최근에 미네소타가 다시 또 빠따에 불이 붙었습니다. 미네소타가 이렇게 후반기 누적 성적도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OPS 전체 2등인데다가 지금 최근 10경기에서 2할 8푼 6리 그리고 홈런은 17개. 이거를 5경기로 좁혀보니까 2할 7푼 1리에 홈런 12개. 최근 5경기에 홈런 12방 치고 있다. 다만 이제 텍사스가 조금 빠따가 걱정이 되는데 텍사스 빠따는 지금 하락세라고 봐야죠. 뭐 누적은 좋아요. 뭐 타율이 조금 안 좋지만은 홈런 54개, 볼넷 139개로 OPS가 9등이고 지금 7연패 중인데 타율이 10경기 동안 2할 3푼 8리, 5경기는 2할 4푼 1리. 뭐 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두 자릿수 안타도 치고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 경기 기준이 8.5점이면은 오바가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미네소타가 오바 6번, 텍사스도 오바 6번이거든요. 최근 10경기에 8.5면은. 그래가지고 저는 내일 경기도 오바가 괜찮지 않나. 일단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랑 텍사스 그거 한번 살펴봐야겠다. 불펜 얼마나 좀 쓰였는지. 트윈스랑 레인저스. 텍사스는 어제 마틴 페레즈 길게 던져주는 이제 선발에서 다시 불펜으로 쫓겨났고 주력은 별로 안 썼네요. 텍사스는. 그리고 미네소타 트윈스. 미네소타도 어제 그냥 경기가 좀 마인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많이는 안 썼다. 그저께도 그렇고. 좋네요. 양팀 다. 근데 불펜이 오히려 많이 쓰였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양팀 다 후반기에 불펜 사이즈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 한번 이거 직접 눈으로 보면은 미네소타랑 텍사스. 미네소타가 올 시즌 후반기에 불펜이 4.87로 22등. 텍사스는 5.41로 26등. 서로 후반기에 불펜은 안 좋은 편이라는 거예요. 둘 다. 이러다 보니 아무래도 오바가 조금 더 탄력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경기를 가면요. 다음 경기는 필라델피아 대 세인트루이스 볼게요. 필라랑 세인트루이스.
필라델피아는 내일 휠러, 세인트루이스는 다코다워슨이에요. 근데 뭔가 이 요즘에 휠러 경기가 까다로운데 안정감이 그렇게 막 있지가 않아. 안정적으로 던지는데 굳이 막 마헨이나 뭐 언더오바를 가기에는 진짜 애매하게 던져. 직전 경기도 7이닝 사실점을 했거든요. 이게 뭔가 아주 잘했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못했다고는 더 말 못해. 그런 편이어가지고 최근에 휠러만 데이터를 보면요. 휠러가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최근 6경기 동안 2.72로 잘하고는 있어. 그 전에 이제 4경기 동안 5.79로 되게 못했었거든요. 근데 나쁘진 않아 분명히. 근데 뭔가 믿음직스럽지가 않단 말이죠. 좀 이 새끼 경기를 배팅하기에는. 내일 이제 그리고 휠러 같은 경우는 세인트루이스 상대인데 세인트루이스는 올 시즌 5할 미만의 약팀이잖아요. 휠러가 약팀한테 올 시즌 4.50입니다. 5할 미만의 팀한테. 5할 이상의 팀한테는 2.96인데 밑에 팀한테는 4.50으로 좀 더 약했다. 그리고 다코다우스는요. 얘가 이제 선발로 아예 이렇게 나온지 조금 얼마 안 됐죠? 다코다 허슨 선발로 나온 24이닝 동안 3.75로 낫배드 했습니다. 직전 경기도 5.1이닝 2실점, 그전에는 6.2이닝 2실점, 그전에는 5이닝 3실점, 그전 7이닝 3실점으로 낫배드 했어요. 잘했는데 근데 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드슨 경기도 뭔가 믿기도 까다롭고 그런 편이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 아마 패스를 할까 싶은데 그래도 하나 좀 희망적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은 휠러가 토탈 세인트루이스 상대로는 2.27이었다. 21년도 이후로 보면은 8이닝 1실점, 7이닝 무실점, 7이닝 무실점, 6.1이닝 무실점으로 정말 잘 던졌다. 최근만 보면은 정말 잘 던졌고요. 그 다코다워슨도 그 뭐야 필라델피아 상대 19년도부터 한 3경기 던졌는데 5이닝 뭐 2실점으로 5이닝 2자책 이건 자책으로만 말할게요. 8실점을 하겠는데 자책으로만 말하면 5이닝 2자책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한테 6이닝 1자책 6이닝 무자책 뭐 이런 식으로 상대 전적이 나쁘진 않았어요. 둘 다. 그래서 저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뭐 언더도 그림이 그려진다고 할 텐데 사실 상대 전적은 그렇게 저는 요즘에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안 들고요. 양팀의 빠따 얘기만 좀 더 드릴게요. 이 경기는 저는 아마 안 갈 것 같아가지고 필라델피아는 2할 오픈 8리로 홈런도 많고 볼넷도 많고 최근 들어서 그리고 필라델피아가 홈런을 되게 많이 치고 있어요. 10경기 동안 21개 타율도 2할 7분 8리로 타율이 좋다. 근데 가끔씩 이렇게 잘 치다가 한 번씩 뭐 6안타 치고 4안타 치고 이래서 그렇지 전반적으로는 잘 치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는 최근 10경기 2할 4분 3리에 홈런도 9방으로 빈타. 다만 그 이제 팀 방어율도 6.21 되게 안 좋은 상태예요. 여러모로. 이렇게 팀 분위기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뭐 그냥 좀 체급발로 필라델피아 승을 밀어볼 만도 한데 강승배당이 1.38이니까 뭔가 가기가 좀 그렇고 양팀 다 그래서 8.5 기준으로 언더 배당이 좀 좋길래 봤더니 언더가 양팀 다 4번씩 오바가 6번씩 이래서 언더도 조금 누르기가 살짝 망설여져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경기도 아마 패스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애리조나 대 신시내티도 그렇게 맛있지는 않아요. 경기가 애리조나 대 신시내티도 맛있지는 않은데 일단은 애리조나는 선발이 잭 데이비스로 간만에 돌아오는 친구고 그리고 신시내티 선발도 지금 그 어디는 브렌트 케네디 어디는 그 페르난도 크루즈 이렇게 불펜들이 나와 있는데 아마도 그 위장 선발을 쓰지 않을까. 그리고 진짜로 길게 던지는 친구는 아마도 라이블리가 아닐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잭 데이비스도 그렇고 라이블리도 그렇고 뭔가 지금 데이터상으로 뭔가 많이 좀 없다는 거지. 예. 그 먼저 잭 데이비스를 얘기를 드리면요. 부상 전에는 되게 못했었고 잭 때 부상 전에는 되게 못했었고 그 이후로 마이너리그를 갔다 왔는데 마이너리그에서 13.1이닝 동안 8.78이었어요. 그냥 뒤지게 못했습니다. 뒤지게 못했고 그냥 다만 최근 직전 등판에서 6이닝 3실점으로 그나마 조금 잘했다. 그냥 이것 때문에 올린 것 같은데 여전히 믿을만한 선발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신시내티 선발은 뭐 이렇게 뭐 페르난도 크루즈나 뭐 다른 친구가 브렉 케네디가 던진 다음에 라이블리가 실제로 길게 가져갈 것 같은데 라이블리 직전 등판 아주 그냥 또라이급이었죠. 라이블리 최근 등판 4이닝 동안 13실점 이때 그냥 감독이 안 빼고 그냥 두더라고. 이러고 나서
마이너리그를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어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처음 맞은 날짜가 벤 라이블리가 처음 맞았던 게 8월 1일, 그리고 마이너리그 최근이 8월 13일, 8월 18일. 8월 1일 날 그렇게 개쳐 맞고 마이너리그로 쫓겨났습니다. 마이너리그에서 근데 0.2이닝 6실점, 그리고 그 이후에 5이닝 4실점 이러고 나서 다시 로스터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이블리가 아마 제 상태가 아닐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 살짝 오바를 좀 째고는 싶어요. 사실은. 근데 양 팀의 빠따 상태가 그렇게 좋다고는 안 보여가지고. 먼저 애리조나 빠따는 이렇습니다. 애리조나는 지금 더구나 최근 10경기에서 9승 1패를 달리고 있죠. 그래서 애리조나가 여러모로 데이터나 DNA적으로 지금 상당히 좋다. 반면에 신시내티는 뭐 보이는 타격도 별로예요. 그냥 홈런 기세나 이런 건 좋은데 양팀의 타격 비교를 하면은 신시내티는 최근 10경기 2할 1푼 9리, 애리조나는 2할 7푼 9리로 최근 타격이 6푼이나 차이가 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애리조나 승쪽이 일단 좋긴 좋아요. 배당도 나쁘지 않고. 근데 여전히 애리조나 선발도 잭 데이비스, 양팀의 선발 둘 다 약한 놈들이라 가지고 좀 어느 한쪽 손들어주기가 애매해. 그래서 좀 오바가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양팀의 투수 둘 다 별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 아무튼 이렇게 오늘 브리핑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